이번에는 3.7절 표 만들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웹페이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2차원 격자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그림처럼 행과 열,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이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ML에서는 이러한 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HTML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그 중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태그는 표를 만들기 위한 테이블 관련 태그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테이블 태그는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캡션 태그인데, 이 캡션 태그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표의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웹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표를 만들 때는 한 개의 캡션 태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캡션 태그 안에는 다른 태그들을 사용한 컨텐츠를 작성할 수는 없고, 그냥 순수하게 텍스트로 이렇게 그 표의 제목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표의 구성 요소인 행과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행을 만들 때는 tr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을 만들 때는 td 태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 tr 태그를 하나 사용했다라는 건 결국 1행이 생성이 된 거고, 이제 이 생성된 행 안에 열을 표현하고 그 열 안에다가 데이터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을 표현할 때는 th 또는 td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라는 태그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번호, 상품명, 수량, 가격 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저장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이 테이블 태그에 어느 정도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표라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스타일 처리를 한 화면을 책에서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HTML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책에 나와져 있는 실행 결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스타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책에서처럼 뭐 거창한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테이블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 보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보더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테이블의 행과 열에 테두리가 쳐지게 됩니다. 캡션 태그 같은 경우는 행과 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가 표시가 되지 않지만 tr, th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td 태그를 사용해서 만드는 행과 열은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표라는 데이터 형식을 잘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보더 1이라고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더라는 속성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CSS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속성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표라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한 속성이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업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tr 태그는 이렇게 행을 만든다고 했고, th 태그는 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행, 1열, 2열, 3열, 4열 일이 생성이 되어져서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내가 만약 그 다음 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tr 태그로 하나의 행을 시작해주고 th나 td 태그로 이렇게 열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th 태그 말고 열을 표현할 수 있는 게 td라는 태그도 있는데, th 태그와 td 태그의 차이점이 뭐냐면, th 태그는 표에서 제목 성격을 나타내는 셀을 표현할 때 작성하는 태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가격표를 나타낼 건데, 이 가격표를 나타내는 표에서 번호, 상품명, 수량, 가격은 이 가격표라는 테이블에서 어떻게 보면 제목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란 말이죠.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열을 생성할 때 th 태그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콜라 1개 그리고 1,500원처럼 그냥 단순히 그 표에서 데이터를 의미하는 이러한 부분은
td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작성을 좀 몇 개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을 때 결국 우리가 이 가격표라는 표에서 제목은 캡션 태그로 가격표라고 나타냈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이 번호, 상품의 수량, 가격이니까 th 태그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순수하게 표에서 표시돼야 되는 데이터이므로 td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HTML에서 테이블 태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 태그와 tr, th, td 태그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표를 만드는 것으로 HTML에서 표 만들기는 끝나는데, 여기서 좀 더 고급적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어떤 걸 더 사용할 수가 있냐면 병합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다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셨다는 가정하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엑셀은 이렇게 셀과 셀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할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두 개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HTML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새로운 태그가 아니라 로우스팬이나 콜스팬이라는 속성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이 셀을 병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 사이다 2개와 탄산수 3개의 가격이 똑같이 1,000원으로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사이다가 2개의 1,000원이고 탄산수는 3개의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는 데이터는 같아요. 사이다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전부 다 1,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중복되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 행마다 1,000원이라고 써줘도 되지만, 어차피 얘가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병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나타내도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콜스팬과 로우스팬인데, 우선 로우스팬은 행을 병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행 사열에 있는 이 데이터와 3행 사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병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2행과 3행을 병합을 할 거고, 병합을 하려고 하는 행의 로우스팬 속성을 사용해서 내가 몇 개의 행을 병합할 건지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나는 2개의 행을 병합할 거야 라는 의미는 이 시작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개, 이걸 1개로 치고 그 다음 행을 2개로 쳐서 이렇게 2개를 병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저장해보면 이 상태로 저장했을 때는 이렇게 표가 이상하게 레이아웃이 깨져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 병합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병합이 되어진 이 열을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지워줘야지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2행 사열에서 그 다음 행을 병합을 할 거니까 3행에서는 사열을 나타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2행 사열에서 3행까지 병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행에서는 사열을 나타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우스팬이나 콜스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병합이 대상이 되는 열을 삭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오차 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번엔 로우스팬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로우스팬으로 내가 td 태그로 총 금액을 이렇게 나타낼 거고, 이 총 금액, 여기에 있는 걸 모두 합했을 때 총 금액이 2,500원이에요. 2,500원을 이렇게 그래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행 입장에서는 열이 2개밖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행 2열까지만 표시가 되어서 3열과 4열은 이렇게 텅 빈 공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 나머지의 이제 이 열을 병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열을 병합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콜스팬 속성입니다. 콜스팬 속성을 사용해서 내가 몇 개의 열을 병합할 거냐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2,500원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의 열을 병합을 해야 되므로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행 2열에서는 3개의 열이 병합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태그를 사용했을 때 콜스팬 속성과 로우스팬 속성을 사용하면 행과 열을 적절하게 병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제 이 표도 좀 내부적으로 구조화를 좀 시켜야 돼요. 구조화를 시킨다는 건 헤더, 부터, 바디 이런 영역을 나누어서 뭔가 테이블 태그를 좀 더 체계적인 구조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테이블 태그에서 그러한 구조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바로 T-헤드, T-풋, T-바디 태그입니다. 자, 우선 T-헤드 태그는 그 표에서 헤드, 제목을 나타내는 영역을 그룹화할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T-헤드 태그는 TH 태그로 열을 만든 그 행을 감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표에서는 번호 상품명 수량 가격이 TH로 만들어진 데이터고 이 부분이 이 표에서 헤더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므로 T-헤드 태그를 이렇게 사용을 하여서 그룹화하여 구조화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수한 데이터는 T-바디라는 태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순수한 데이터는 1번, 2번, 3번까지가 순수한 데이터이므로 여기까지 T-바디 태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T-풋 태그는 그 테이블의 꼬릿말, 즉 마무리와 같은 부분의 영역을 구조화할 때 사용하는 태그인데 이 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금액을 나타내주는 이 마지막 사행이 T-풋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우리가 예제로 작성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T-헤드, T-바디, T-풋 태그를 이용해서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T-헤드, T-바디, T-풋 태그로 구조화를 하였을 때는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러한 순서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화를 했을 때는 이 순서가 항상 T-바디 태그 전에 T-풋 태그가 작성되도록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의 의식 순서대로는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이 마지막 T-풋 태그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T-바디 태그 전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 T-풋 태그를 이렇게 T-바디 태그 전에 사용하고 저장을 해봐도 웹페이지에서 표가 표시될 때는 이 번호 상품명 수량 가격을 나타내는 행 다음에 이렇게 총 금액이 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는 꼬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작성을 해도 표에서 표시될 때는 무슨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T-헤드, T-풋, T-바디 태그로 구조화를 하면 T-풋 태그를 항상 먼저 써줘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웹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크린 리더기와 같이 웹페이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조도구들이 있어요. 그 보조도구들로 웹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제로 작성한 이 데이터는 3개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만약에 한 1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크린 리더기와 같이 HTML 태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런 도구들은 항상 이 1번 라인부터 순서대로 읽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T-풋 태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T-바디 태그가 10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 1000개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스크린 리더기가 낭독을 해준 다음에 그제서야 이 총금액 부분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1000개라는 데이터를 전부 다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기 전에 그냥 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 요약 정보, 최종 요약 정보만 들어보면 사실 이 데이터를 일일이 읽어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 표라는 거, 이거 가격 보고 이 가격표의 총 금액은 이거다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스크린 리더기는 이 표라는 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지막 최종 정리,
해당하는 tiff 태그의 내용을 먼저 읽어준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주게 되면 굳이 여기에 있는 1000개의 데이터를 낭독하기 전에 이 표를 의미하는 요약 정보와 같은 이 마지막 데이터를 먼저 낭독을 해주므로 어떻게 보면은 웹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룹화를 했을 때는 tiff 태그를 tbody 태그 전에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콜 태그나 콜 그룹 태그를 사용해서 열 전체를 그룹화해서 통일된 스타일을 적용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캡션 태그가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콜 태그나 콜 그룹 태그는 반드시 이 캡션 태그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전에 사용하면 안 돼요. 꼭 캡션 태그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콜이라는 태그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얘를 그룹화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콜을 그룹화를 해서 스타일 속성으로 width 이렇게 내가 뭐 80픽셀이라고 적용을 한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CSS 속성이에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CSS 코드를 적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일행의 열을 그룹화해서 width를 80%라는 80%가 아니죠. 80픽셀이라는 이 동일된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열을 그룹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의 열이 그룹화가 되어져서 동일된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아니면 내가 한 개 이상의 열을 그룹화를 할 거야. 그러면 콜 그룹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 스팬이라는 속성으로 내가 몇 개의 열을 그룹할 건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2라고 적으면 2개의 열을 그룹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2개의 열을 그룹화를 해서 이 셀의 넓이를 150픽셀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열이 150픽셀이라는 공통의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열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똑같이 80픽셀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콜과 콜그룹, 콜태그, 그리고 여기 와서 사용되는 뭐 스팬 속성, 스타일 속성 등을 이용해서 열을 그룹화해서 동일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CSS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콜과 콜그룹 태그를 사용할 일은 어떻게 보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표를 나타낼 때 콜그룹 태그를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열을 그룹화할 때 사용하는 태그구나 라는 그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콜과 콜그룹 태그를 사용한 걸 보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태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태그인지를 이제 잘 알아두시기만 하면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코프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스코프라는 속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제일 고급적인 내용인데, 이 스코프라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예제 코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져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은 예제 코드인데 아마 표시되는 스타일만 조금 다를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예제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냥 캡션 태그를 편의상 생략을 했는데 여기 캡션 태그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그냥 통일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제목과 데이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첫 번째 일행만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1행도 th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졌고 2행, 3행도 1열은 th로 이렇게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크린 리더기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인지 이 표를 읽어줄 때 굉장히 좀 범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떠한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속성이 바로
스코프라는 속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스코프 속성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셀을 이렇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셀의 범위를 나타낼 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분 같은 경우는 이 전공 교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코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콜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콜이라고 적게 되면 얘는 이 밑에 있는 전공 교환과 연관이 있는 데이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밑에 A 뿔 C-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중간고사부터 이 열, 콜이 열이라는 의미여서 이 열이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얘도 기말고사도 열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스코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즉, 셀의 범위를 나타낸 거예요. 이 구분의 셀의 범위는 열이고 중간고사의 셀의 범위는 열이에요. 즉, 데이터를 읽을 때 이 중간고사는 이 자신이 속한 이 열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전공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스코프를 사용해서 로우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로우라고 적어주게 되면 얘는 이 가로줄과 연관이 있는 데이터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속성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양도 스코프 속성을 사용해서 로우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교양 역시 나는 이 가로와 연관이 있는 데이터 셀이야 라고 이렇게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T-head, T-body, T-foot 태그로 나누기가 좀 애매할 때는 스코프 속성으로 해당 셀의 범위를 올바르게 나타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웹 접근성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데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약간 좀 더 복잡한 예제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예제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뭔가 셀의 데이터가 좀 복잡하게 병합도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스코프를 사용해서 이 구분은 전공과 교양이랑 영향이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1학년이라는 이 병합된 건 결국 1학년이라는 여기서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개의 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병합이 된 건데 이렇게 병합이 된 거가 셀의 범위를 지정해 줄 때는 콜이 아니라 콜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콜은 그냥 단일 한 개의 열을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콜 그룹은 두 개 이상의 열을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1학년이라는 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두 개의 열에 걸쳐서 범위를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열을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우 스팬을 사용하면 이제 이 가로에 그룹화되어져 있는 걸 영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좀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냥 이 전공을 로우 스팬으로 2로 묶고 그냥 여기 전체를 이렇게 전공에 대한 거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 가로 두 줄의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스코프 속성으로 원래는 가로 한 줄이면 로우라고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가로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로우 그룹을 이용해서 범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태그의 다양한 태그와 속성들을 사용해서 표라는 데이터 UI를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면 캡션 태그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 T-head, T-body, T-foot 태그와 같은 경우는 꼭 사용하지는 않아도 돼요. 꼭 사용하진 않아도 되고 특히 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끝말을 나타내는 T-foot 태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T-foot 태그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표에서 이 T-foot을 나타내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웹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조화를 잘 짜놓고 표를 만들면 좋으니까 T-head, T-foot, T-body 태그가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T-head, T-foot, T-body 태그로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 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코프를 사용해서라도 그 이 표의 셀의 범위를 올바르게 나타내어줘서 되도록 웹 접근성에 맞는 HTML 코드
즉 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